그래, 진폐. 신법, 국법 나누는 때가 언제죠? 21일. 21일을 포함해서 신법입니다. 똑같이 진폐, 장애, 11급. 받으시면 생전에 국법 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장애, 급여, 장애 1호금. 장애 1호금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신법 때는 장애 최초 받으면 진폐, 보상, 연금, 재해, 1호금. 이것도 똑같이 광업에 직접 부여하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망을 하셨다. 유족이 인정됐다. 하면 뭐뭐가 나오죠? 진폐, 유족, 연금. 당연히 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때. 그리고 장례비. 장례비는 평인 곱하기 121분 단 최저 최고 보상 금액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유족 1호금. 요거는 평인 곱하기 며칠 분일까요? 781분. 우리가 장애 위로금은 장애 보상일수의 60%잖아요. 맞죠? 장애 1호금 보상일수가. 근데 유족 1호금은 왜 781분이라는 게 나왔을까 하면은 유족급여가 1301분이에요. 여기에 60%라서 781이 나오는 거야. 예, 예, 소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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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요일 날? 예, 예, 금요일 날에는 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11시 좋죠? 예, 예, 예.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요래서 781분이라는 게 나와요. 60%에서 유족급여.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뭐 나오죠? 예, 유족, 연금, 그리고 장례비, 그리고 위로금은 위로금 안 나오죠? 예. 유족 1호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국법상 장애 1호금 받은 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요렇게 달라집니다. 요렇게. 단, 또 단이라는 게 참 많은데, 단, 진폐유족연금은 이게 하나 단서 조항으로 있어요. 유족급여에 따른 유족연금 액수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족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300일분이라는 보상일수라는 게 있고요. 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평균임금 곱하기 0.52 곱하기 365 1 나누기 12 한 달에 대한 연금이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네, 나오는데 만약에 같은 이 사람의 평균임금이 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평임이. 근데 이 사람은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1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요거에 해당자는 아니지만 요 공식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계산기 있어요? 아마 진짜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7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의 유족연금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그럼 이 사람이 암만 140만 원 진폐유족연금은 계산했을 때 14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평균임금을 따져서 유족연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79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이 사람은 79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 연금이. 예. 그런 깨알 같은 단서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폐유족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유족급여 받으시는 분에 비해서 더 많이 연금이 책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간혹 그 연금 자체가 그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줄어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생전에 받았던 연금이 이제 진폐보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잘 살펴보고 또 조금 깎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우리 때문에 깎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간간히 있어서요. 그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이 0.52가 뭐냐면요. 원래 0.47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연금 수급권자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0.05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예. 이게 상한선이 한번 찾아보세요. 0.67인가까지 그 이상은 안 될 거야 아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니까 기본 0.52부터 시작하죠. 예. 여기서 수급권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급권자 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연금 수급권자가 있고요. 일시금 수급권자가 있어요. 연금 수급권자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예, 생계를 같이 한 자. 이게 전제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자는 일시금 수급권자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 한 자가 어떤 뜻일까요? 일단 배우자는 같이 동거, 주소지,
일치. 법률론이든 사실론이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실무상에서는 요것만 확인했을 때 특별히 이상 없으면 그냥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냥 생계를 같이 한 자라고 봐요. 근데 배우자가 아니라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제 부분을 또 논하자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까다로워지는 게, 예전에는 망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갖고 부양하는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한 자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망인의 생전에 산재 보험급여, 요걸로 생계의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은 자,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아버님의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데 거의 대부분을 아버님 돈으로 유지했던 자를 뜻해요. 생계를 같이 한 자를. 예전에는 뭐 장남이 모시고 살면은 생계를 같이 한 자로 해서 연금 수급권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아마 이게 2016년에 바뀌었을 거예요.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님 소득으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간혹 지금 진폐 요양 환자 같은 경우 보면은 아버님이 진폐 환자야. 근데 배우자가 없어. 자식들이 5명이야. 근데 여기서 첫째가 소득 없이 아버님 간병을 해.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나중에 보상 자기가 다 받으려고. 그냥 아버님 옆에서 계속 병간호만 해드려. 자기 하는 일 없이. 그럼 이 사람은 연금 수급권자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권자는 되게 쉬워요, 외우기가. 배우자 순서가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 다음에 자녀 다음에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배우자가 딱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받아. 네. 그냥 혼자서 다 받는 거야. 일시금 수급권자도 똑같은 순서예요. 그래서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받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 여기서 끊기면 요 자녀들만 다 받는 거예요. 부모까지 안 내려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자가 없을 때 자녀들이 일시금 수급권자로 해서 n분의 1로 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요런 그 생계를 같이 한 자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간혹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배우자인데 같이 주소질 같이 안 하고 배우자가 타 지역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고, 아버님은 아버님 연금 받고 알아서 먹고 살고, 그걸 공단에 유족급여 신청할 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연금 수급권자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네. 결국은 그 사람이 만약에 요런 케이스였다, 아버님이. 그러면은 연금이 없으면 장례비밖에 안 나오죠. 맞죠? 그러면은 보상이 엄청나게 뭐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단의 꾀임에 빠져서 술술 그렇게 잘 진술하고 오셔갖고 나중에 나 연금이 안 나온다. 알고 보니까 공단에서 다 문답서 다 쓰고 오셨어. 예.
그래서 공단은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한 자를 볼 수 없어서 연금 수급권자가 없기 때문에 장례비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우리 고객들은 우리도 이거 처음 접하면 진짜 잘 모르잖아요. 고객들도 아무것도 몰라.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 안 해주면 어디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지 몰라. 그분들. 그러면은 낭패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부터 열까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 네. 그러면 다시 일반 산재, 우리 그냥 산재, 뭐 일반 산재를 할 것도 없죠. 산재, 만약에 뇌출혈로 장애 상급 받고 있던 자가 사망을 하셨어. 그리고 유족이 인정이 됐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진폐를 떠난 그냥 산재를 봤을 때. 네. 장례비는 항상 공통이야. 장례비는 다 똑같아요. 이건 공통이야. 장애 상급 받고 있던 자가 돌아가신 장애급여가 또 나오진 않지. 예, 유족급여라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진폐 때문에 좀 이상한 개념들이 생겼지만 기본 산재에 근간했을 때는 돌아가시면 유족급여라는 게 나와요. 1301분. 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평임 곱하기 0.52 곱하기 365 나누기 10이고 일시금 수급권자만 있으면 평임 곱하기 1301분 그래서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눠갔죠. 수급권자 수. 다만 여기서 또 장례비 생각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네. 장례비는 실제로 장제 비용을 낸 사람만 줘요. 원래 권한 자체가 뭐 일시금 연금 수급권자를 논할 게 아니고 장제를 실행한 자한테만 줘요. 근데 보통 이제 장제 실행 확인서 제출할 때 뭐 자제분들만 있었다 하면 뭐 이것도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게 서로 뭐 불협화음이 없으니까 장제를 균등하게 실행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요, 대부분. 근데 실제로는 장제 실행자 한 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장제비는, 장례비. 그리고 가족을 제외한 제3자가 장제를 실행했다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한테 주겠죠? 근데 요거는 실비 개념으로 주되 다만 최고 상한선을 넘진 못하겠죠, 이것도. 제3자가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지. 어디 뭐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실행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비용 대주는 거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실비 개념을 주되 똑같이 최고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가족이 장제를 실행하면 평균 임금의 121분이 나오는 거고 제3자가 하면 실비 개념으로 나오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진폐, 구법, 요양, 환자. 사망을 하면 직접부. 사망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진폐구법 요양 환자는 살아 생전에 뭐 받고 계셨겠죠? 아니죠. 요양 환자니까 휴업급여 받았겠지. 맞죠? 요양 환자니까 휴업급여 받았겠죠. 또는 뭐 상병보상연금 받았겠죠.
이런 분이 요양하고 휴업급여 받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뭐 받을까요? 유족 보상을? 똑같이 산재 환자라고 보고 유족급여 나옵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공통이죠, 항상. 그리고 국법대 직접 부였으면 이분 장애 1호금 받았겠죠? 그럼 유족 1호금도 받습니다.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나?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김패, 국법, 재가 환자 이분이 사망하시면 직접 부라고 칩시다. 이 사람 사망하시면 뭐가 나올까요? 국법 재가 환자인데 요양 환자가 아니고 국법 재가 환자도 휴업급여 받고 있나? 못 받잖아, 재가 환자는. 맞죠? 뭐뭐 받죠? 진폐. 말 그대로 국법 재가 환자면 장애만 받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럼 신법 넘으면 뭐 받아요, 이 사람? 국법 재가 환자가 신법 넘으면 뭐 받아요? 다 이거 백지 상태 됐구만. 신법 때, 국법 때 장애만 받고 그때 당시엔 산재를 근간해서 일시금 11금만 만에 받았다고 치면 일시금하고 위로금만 받고 연금이란 게 없었는데 신법 넘어오면서 진폐보상연금이라는 제도로 급수만 받았더라도 최저 기초연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맞죠? 국법 재가환자가 신법 넘어오면서 사망을 하셨어. 그러면 신법 때 이 사람이 기초연금이라도 받고 계셨겠죠. 진폐보상연금. 맞죠? 진폐보상연금 받고 있었던 자가 사망을 해서 유족보상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뭘 받겠어요? 그렇죠. 진폐, 유족, 연금, 장례비, 공통. 그리고 직접 부였으니까 이분 장애 1호금 받았겠죠? 그러면 유족 1호금도 받습니다. 진폐, 신법, 재가환자. 사망하시면 진폐, 신법, 재가환자. 사망하시면 뭐 받죠? 우리 앞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 지금. 진폐 유족연금 받죠? 장례비 받고 이 사람은 신법 때 최초 급수 받은 사람이니까 국법 때 장애 1호금 받은 자가 아니라 유족 1호금은 없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야 돼요. 요 케이스만 알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신법 넘어오면서는 요양이든 재가든 똑같습니다. 어차피 보상은. 예, 신법 넘어오면서 요양된다고 해도 휴업급여는 안 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요게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어요. 줘야지 우리가 진폐 우리 사건을 맡았을 때 유족권을 맡았는데 유족권을 우리가 승인시켜 주면 우리 그분이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성공 보수를 몇 퍼센트를 받을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죠. 예. 만약에 신법인데 사망하셨는데 배우자가 없어서 장례비밖에 안 나온 사람이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잘 안 맡아요. 예. 왜냐면 맡아도 어차피 대부분 자식들이 수급권자일 텐데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닐 테고 많이 받아봤자 최고 상한선이 1600만 원 정도인데 자식들이 한 3명 있다 치면 한 명당 500만 원 받잖아. 거기서 우리가 수임료 얼마 받고 가면 서로 불만족이야. 어차피 이 사람 보상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행하는 건 어떤 유조건이든 다 똑같이 노력을 드는 건 똑같거든요. 보상만 이렇게 나올 뿐이지. 보상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진행할 때는 뭐 유조건 중에 쉬운 유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어차피 유조건은 유조건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승인이 돼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국법 유형환자를 맡았어. 똑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어차피 승인을 받으려면. 근데 보상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우리 수임료가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1300일분에 121분에 781분이죠. 자제분들만 있으면 일시금만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 이분은 3억 이상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30% 받으면 9천이야. 수임료. 근데 요거는 우리가 30% 받으면 한 450 되겠네요. 같은 노력을. 그리고 이분들은 만족도 못해. 어차피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코치를 해주고 정말 굳이 우리한테 맡아달라고 하면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해줘야 돼.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몰라서 남들처럼 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맡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덥석 맞고 나서 승인시켰는데 장래희밖에 안 나온다. 뒤늦게 알았다. 그럼 우린 일하고 욕만 먹겠지. 왜, 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미리 얘기 안 해주셨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폐국법 유형 환자는 정말로 뭐 수임료가 굉장히 크죠. 진짜로. 요거는. 심법 환자는 위로금도 안 나오고 해서 좀 작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환자 같은 경우도 781분이라는 것들이 거의 나오니까 국법 제가 환자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네. 오전에 네. 들었을 때 네. 일단은 요양이라는 개념에 예. 입소원 제가 이렇게 예. 그다음에 합병증에서 네. 이거 이제 그분 말씀해 주실 때 진폐 요양 판정에는 재가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이제 이해한 거는 네. 뭔가 진폐에서 네. 재가는 뭔가 요양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예,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산재에서 봤을 때 유형 환자하고 재가 환자하고는 나누는데요. 이거는 입통원을 뜻하고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합병증 등 말씀드렸듯이 예방관리 요거 하시는 분들 우리 장애 설명했을 때 12급 이상 되면은 요거 나온다 그랬죠.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처방 받고 집에서 자택 치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재가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재에서 요양 환자라고 하는 거 입통원 환자를 거의 통칭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예. 예. 지금 헷갈리는 게 예. 어쨌든 제가 뭔가 예. 보상을 이제 못 받는 상대적으로 못 받는 개념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분이 국법 제가 환자가 돌아가시면은 갑자기 네. 연금이 들어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국법 제거 환자가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2010년 이전에 급수를 진폐 장애를 뭐라도 받았던 사람일 거잖아요. 뭐 10장급이라도 우리가 뜻하는 법 제가 환자 이분이 신법 넘어오면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신법 때는 심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맞죠? 국법 때는 아무것도 못 받다가 맞죠? 돌아가시고 나서 만약에 신법 넘어오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러면은 심폐보상연금이라는 거를 받다가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야. 맞죠? 2010년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분은 그러면 예. 2010년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예. 보상연금 예, 보상연금을 받던 분이 예, 몇 푼이라도 계속 받았었겠지. 신법 넘어오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근데 잘 얘기했어요. 신법 전에 국법 때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법 때 돌아가셔서 국법 때 유족이 인정이 됐다고 하면. 예.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산재 근간을 잘 알아야 돼. 산재 근간을. 만약에 내가 생전에 내추럴로 승인돼서 뭐 장애를 만약에 못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종결이 됐다고 쳐요. 쭉 그렇게 살았어. 그 내추럴로 요양 승인은 됐어. 6개월, 1년 동안 휴학을 받았는데 장애 못 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게 쭉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산재 승인됐던 내추럴의 재발로 사망을 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유족 승인이 되겠죠. 맞죠? 예. 맞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왜 따라가지? 그러니까 생전에 보상을 계속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어.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승인 상병이든 우리가 사후에 만약에 뭐 폐암 같은 경우 폐암이 있었는데 최초 승인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 봐도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원인이라는 게 산재가 맞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유족 보상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 유족 보상을 주고 말고의 전제 조건이 생전에 보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잖아. 맞죠? 내가 머리 다쳤어. 근데 요양하고 끝났어. 근데 머리 다친 것 때문에 재발해 돌아가셨다고 하면 유족 보상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 맞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지. 그래서 만약에 예, 어쨌든 예, 현재 있으셨는데 예, 인정을 못 받아도 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한 번 더 싸워볼 수 있는 예, 기회가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울 게 아니야. 진폐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거야. 진폐 보상 체계 때문에. 산재만 생각해 보면 신법대 들어와서 뭐 진폐 보상연금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걸 터잡아서 유족 보상 체계가 달라진 거지. 만약에 국법 때는 그런 체계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진폐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1300일분 나오고 다 해야겠죠? 맞잖아. 맞죠?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폐 보상 체계는 특별한 거야. 실제로 우리는 산재라는 근간을 알아야 돼요. 근간. 그러니까 너무 또 여기에 빠지면 산재의 근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막간을 이용해서 쉬기 전에 우리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거 재밌어서 난 진짜 이거 항상 재밌더라고. 소멸시효. 청구권의 소멸시효겠죠? 소멸시효. 이거는 재밌자고 내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인데 재밌는 부분이라 머리를 식힐 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어떨 때 주는 거죠? 휴업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 플러스 요양 기간 플러스 요 세 가지가 키워드죠. 장애급여는 그렇지. 유족은 사망. 요겁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장애급여의 시효는 장애급여하고 유족급여의 시효는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18년 12월 13일부로 5년으로 늘어났어요.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 아, 이렇게 5개가 5년으로 늘어났어요. 2018년 12월 13일부로 법이 개정돼서. 근데 그 외에 보험급여는 3년이에요. 아직도 시효가. 이것도 나중에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이유가 없잖아. 왜 같은 보험급여인데 누구는 5년이고 누구는 3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행정상의 그런 재정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5년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이 정의를 내가 내린 이유가 뭐냐면, 장애급여는 만약에 내가 오늘이 23년 3월 며칠이죠? 14일이죠. 내가 18년 3월 14일에 요양 종결이 됐어. 요양 종결일이 치유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3월 15일이면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고, 3월 14일이면 완성이 됐다고 봐서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죠? 치유일을 기산점을 봐야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유족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되는 거고,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언제를 기산점을 볼까요? 소멸시효를 기산점, 시작점을. 휴업급여는 재해발생일 이걸로 볼까요? 나도 부끄럽지만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거를 내가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왜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장애는 장애 진단 보통 이제 치유일 기준으로 진단 받으니까 그건 논할 여지가 없고, 유족도 그래 맞아, 사망일을 시작점으로 봐야지, 맞아. 근데 만약에 폐암 환자가 있어. 이 사람이 13년 10월 4일 날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나한테 맡겼어. 3월 14일에 나한테 맡겼어. 이거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 좀 해달라고. 이 사람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재해발생일 이거잖아. 맞죠? 못 받아요? 시효 도가로? 못 받나?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 취업 못한 때잖아. 요거에 해당되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시효가 되는 거예요. 시효 기산점.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요거에 해당돼서 요양기간 중 취업을 계속 못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오늘도 시작점이 되고 내일 되면 내일도 또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청구를 했으면 청구 이전 3년치는 받을 수 있어요. 진단일이 이때고 업무상 재해일이 이때는 맞아. 근데 소멸시효 기산점 이때로 보면 나 못 받겠지? 시효 도가로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거의 기준에서 매일같이 갱신이 되는 거야. 내 시효는. 요거랑 달라요. 장애랑 유족이랑 달라. 기산점 자체가. 그래서 한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18년 3월 1일에 장애 진단 받았어. 상급 이상 나올 사람이야. 근데 지금 신청을 해. 3월 14일 날 23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상급 받게 되면 연금 아니냐. 그러면 연금이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시효 문제가 이거는 걸리지 않나? 장애는 치유일이 기준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상급이 나오든 말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 진단 받은 날이 치유일이니까 치유일 기준으로 오늘은 시효가 도가가 됐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없는 거야. 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거야, 그냥. 사라진 거야.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5년이 지나고 사망일이
5년이 지났는데 유족 급여가 인정이 되면 연금 받는 거 아니냐.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사망일 기준은 5년 지났으니까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휴학급여하고 장애급여와 유족급여는 달라요. 이만큼 시효 계산하는 것 자체가. 휴학급여는 그날이 시효야. 근데 요거는 딱 정확히 시작점이 딱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금 대상자 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어. 네. 휴학급여는 다른 부분이지. 근데 이거랑 휴학급여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진단받은 지 3년 넘었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되는 거예요. 휴학급여 받는 사람들. 네. 상관없어요. 이해 가나요? 네. 네. 일하는 사람도 이거 잘 몰라. 그래서 뭐 폐암 진단일이나 뭐 직업병 진단이 이렇게 되면 요양 대상일 사람들을 진행을 못하는 줄 알아. 시효 도가로.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시효 기산점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네. 마지막으로 진폐를 따져봅시다. 돌아가시면 뭐 받죠? 주입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반복. 돌아가시면 뭐 받아요? 또 잠깐봤어. 유행환자 뭐 받아? 생전에 휴학급여 받잖아. 유족급여 맞죠? 네, 유족급여. 장례비 받고 이 사람 뭐 직접 보라고 칩시다. 유족 1호금 받아요. 시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유족 1호금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국법상 장애 1호금 받은 자가 유족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한 워딩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게 조건이에요. 만약에 위로금은 현재 시효가 3년입니다. 당연히 이 5가지에 속하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18년 3월 15일에 사망하셨는데 오늘 청구해서 23년 3월 14일에 그러면 유족급여 시효 도가는 아니겠지? 5년 안 넘었으니까 가까스로. 네. 이 사람이 유족 인정이 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요건 3년 지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승인이 나중에 그렇지. 있을까? 유족 보상이 승인되고 나서부터 청구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청구권 발생. 맞죠? 법에 정확하게 우리 명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유족급여를 신청한다고 위로금이 먼저 나오진 않아요. 절대. 유족이 인정돼야지만 그 다음 순으로 청구권이 유족 1호금이라는 청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청구권이 언제 발생되냐, 기산점이 언제냐. 그럼 유족급여가 인정됐을 때가 기산점이 돼버리는 거야. 사망일이 아니라. 이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맡았는데 막 5년 가까이 해서 위로금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청구하면 나와요. 네. 여기까지.